도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48년 1월 국방경비대 제7보병사단에 자원 입대해 훈련을 받았으며 1949년 3사단 22연대 1대대로 배속돼 분대장으로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에 참여해 공비 9명을 생포하는 전공을 세워 2계급 특진하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채 3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낙동강과 포항, 평산강까지 밀려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놓인 상황에서 1950년 8월 북한군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동부전선의 청송지역으로 진출했던 북한군 12사단이 포항을 점령함으로써 아군 3사단은 고립된 상황으로 경주마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이에 포항시의 남쪽을 흐르는 평산강을 아군이 확보하지 못하면 포항을 적에게 아주 이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적으로서는 일단 수중에 넣은 포항을 계속 차지하려면 이 형산강을 건너 그 남쪽까지 진출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또 형산강 남쪽은 영일군과 구룡반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주를 노리는 적의 작전이 한결 쉬워지는 이점이 있고 만일 인근의 영일 비행장을 적이 차지한다면 아군과 공군 출격이 저지하는 이점 또한 크기 때문에 형산강 지역은 피아 쌍방간 전략적 요충지로 포항 공방전의 12사단 김일성의 충견대인 766 부대를 필두로 하고 있었습니다. 육군본부와 미 8군 사령부는 포항만은 기어코 탈환해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였기 때문에 세계 독립부대를 투입해 적 12사단이 더 진출하지 못하게 형산강을 막고자 했고 이에 북한군은 영일비행장을 탈취해 경주의 동쪽으로 진출하고자 했습니다. 아군은 적의 진출을 막아낸과 동시에 포항 시가지 탈환에 발판을 구축하고자 했기 때문에 형산강 지역에서의 치열한 공방전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1950년 9월 16일 매거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단행된 이틀째인 이날 전선의 상황은 급전하기 시작했으며 적은 이미 낙동강 전선 곳곳에서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이 형산강의 유일한 다리인 한산교를 돌파하려고 여러 날 시도하다 화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이때 형산강을 건너 포항을 탈환하라라는 총반격 작전 명령이 아군 3사단과 형산강 일대를 방어하고 있던 22연대로 하달되었습니다. 그때 형산강 북측 또 북한군 측에는 기관총 진지가 공고히 구축되어 있어 아군이 도하를 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하 작전을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여러 전우가 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3사단 22연대 1대대 1중대 1분대장이었던 연재근 이등중사는 분대원들과 의견을 모은 후 소대장과 중대장에게 청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9월 17일 새벽 4시 아군의 공격 준비 사격이 대한상의 북한군 진지를 강타하는 순간 탄비와 멜빵에 가득히 수류탄으로 무장한 연재근 이중 중사와 12명의 특공대원은 형산강 도하 통로를 확보할 목적으로 새벽에 야암을 틈타 가슴까지 차는 물살을 가르며 수중 포복으로 형산강을 헤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적진 가까이 전진하자 적 기관총이 불을 뿜었고 강북대 안에 다다랐을 때는 12명의 특공대원 중 9명이 전사해 3명만 남았고 연재근 이등중사도 어깨에 관통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연재근 이등중사와 3명의 분대원은 수류탄으로 적의 기관총 진지를 완전히 파괴하고 적탄에 쓰러져 사나하니 그의 나이 22이었습니다. 결국 적의 기관총 진지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10분 후에 22연대는 형산강을 도하하여 포항 시가지를 탈환하였습니다. 연재근 이등중사와 분대원 12명의 목숨을 건
형산강 도하 통로 개척은 아군의 성공적인 도하 작전의 도화점이 되었고 포항 탈환과 북진의 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1950년 12월 30일 연재군 이등중사는 2계급 특진과 함께 을지 무공훈장과 화랑 무공훈장이 추서되었고 1956년 10월 29일에는 무공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2000년 정부는 연재군 상사를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해 전쟁 박물관에서 현양 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2001년 연재군 영웅의 모교인 도안초등학교에 연재군 상사의 흉상이 건립되어 매년 추모 행사가 거행되고 2015년 5월 6일에는 연재군 영웅의 고향인 충청북도 증평군 동안면 화성리 437번지회 11필지에 연재군 공원이 건립되었다. 2010년 6월 25일 포항시 해도근린공원에 2,301명 형산강 전투전몰용사의 위훈을 기리는 선양탑이 건립되고 연재군 상사와 군대원 12명의 군상을 건립해 같은 해 9월 19일 군상 제막식을 했으며 연재군 상사의 공적비도 건립되었습니다. 아울러 2007년 제3보병사단에도 고인의 흉상이 건립되었고 육군 부사관학교에도 2015년 연재군 영웅의 위국헌신 정신을 기리기 위해 교정에 흉상을 건립하고 아울러 교내 신설된 국립전사박물관 내에 별도로 연재군 영웅의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제3교육대를 연재군 교육대로 명칭을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연재군 영웅의 나라사랑 정신을 본받기 위해 호국영웅 연재군 기념사업회에서는 매년 추모식을 하고 있으며 육군에서는 근속 20년 이상의 모범 부사관에게 수여되었던 호국 헌신상을 지난 2011년부터 호국영웅 연재군 상사의 숭고한 조국애를 기리는 뜻에서 재근상으로 바꾸어 부사관의 요람인 육군 부사관 학교에서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 연재군 상사와 12명의 특공 대원은 오늘날 사회 정세와 안보 환경 속에 살아 숨쉬는 위국 헌신 군인본분의 표상으로 삼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할 것입니다. (6.25) 전쟁 발발 3일 후 수도 서울은 함락되었다. 파주티스로 밀고 내려온 북한군은 단숨에 포항까지 점령했다. 조금만 더 후퇴하면 부살한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더 이상은 이길 수 없었던 북군의 절박함과 더 밀고 들어오겠다는 북한군의 의지가 맞섰던 전선은 생과 사를 가늠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마침내 경상북도 포항시를 지나는 형산강을 상위에 두고 외치는 남과 북. 만약 북한군이 형산강을 넘어오면 부산까지 위험해지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당시 형산강 북쪽으로는 김일성의 직속 충변전대 그리고 오사단 10연대와 11연대 기관총 진지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 공격하는 아군을 저지하려는 목적이었고 남쪽으로는 국군의 방어선이 형성되어 북한을 저지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긴급한 작전 명령이 떨어졌다. 형산강을 넘어 포항을 탐험했다. 그러나 강 너머에는 국군의 진입을 가로막는 북한군의 기관총 진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방법이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앞에 나섰다.
그는 바로 3사단 22연대 1대대의 분대장 연재근 상사였다. 우린 내일 영산가를 건넌다. 기필코 우리 내는다. 알겠나? 예! 연재근 상사는 군대원들을 모아 회의 끝에 특공대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적의 기관총 진지를 반드시 박살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 중대장에게 작전을 승인받았습니다. 목숨과 맞바꿔줄 작전에 지원한 연재근 상사와 12명의 특공대. 그들에게는 자신과 가족보다 조국이 먼저였다. (1950년 9월 17일) 새벽, 마침내 어둠 속에 특공대의 기습작전이 펼쳐졌다. 연재근 상사와 12명의 특공대는 차디찬 형산강 물속에 은밀하게 뛰어들었다. 연재근 상사와 12명의 특공대는 물이 불어서 가슴 높이까지 오는 형산강을 물살을 헤치며 도하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북한의 기관총 진지에서는 무차별적인 사격이 계속되었고, 이에 굴하지 않고 연재근 상사와 특공대는 수중 투구까지 감행하며 한 발 한 발 전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의 기관총 진지에서 쏘아낸 총탄 하나하나 쓰러져간 대원들. 강물이 어느새 피로 물들었다. 강가에 닿았을 때 살아남은 대원은 연재근 상사와 단 3명의 대원들. 여전히 적의 기관총 진지는 살아남은 대원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순간까지 연재근 상사와 대원들은 돌격을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목숨과 맞바꾼 적 바로 앞에서의 수류탄 투척. 적의 기관총 진지는 폭파되고 말았다. 그 마지막 순간 쏟아진 총탄. 결국 연재근 상사는 3명의 장로와 함께 장렬하게 산화하고 말았다. 적의 기관총 진지를 박살내고 장렬히 산화한 연재근 상사와 군대원들의 투혼을 목격한 22연대는 불과 10분 만에 반격 작전에 착수하게 됩니다. 연재근 상사와 군대원들의 투혼이 국군의 투지를 끌어오르게 만든 것이죠. 특공대의 희생을 통해 국군은 마침내 형산강을 건너 포항을 다시 찾는 데 성공했다. 연재근 상사와 12명의 특공대가 목숨을 걸고 했던 형산강 도하 작전은 22연대가 포항 지구를 수복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이어서 서울을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북진하는 전기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장렬한 전사 후 2계급 특진과 함께 연재근 상사에게 수여된 훈장, 을지 무공훈장, 화랑 무공훈장, 무공포장.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켜낸 그의 공을 대한민국은 잊지 않았다. 어린 소년의 큰형님을 원망고했었습니다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형님과 같은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온 국민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경제성장을 누리고 사는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마음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끼게 되지요. 어쩌면 그에게 진짜 훈장은 그가 목숨을 바쳐 지켜낸 대한민국의 빛나는 오늘일 것이다. 조국의 안녕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졌던 연재근 상사와 특공대의 헌신.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를 결코 잊을 수 없다. 연재근 상사를 추모하는 것은 단지 그의 공을 기억하는 일이 아니라 그가 보여준 용기와 나라 사랑의 의지를 되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1950년 9월 17일 형산강 물속을 건널 때 그가 12명의 특공대와 함께 나눴던 마음,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는 굳은 결의가 여전히 이어집니다. 누구나 말로는 나라를 사랑할 수 있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고귀한 일입니다. 우리 백골 부대는 연재근 상사님이 보여주신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적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대로서 그 전통과 명예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재근 선생님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이 되겠습니다.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기 위해 목숨마저도 내놓은 호국 영웅의 헌신. 오늘의 역사가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의 위대한 호국공은 유산입니다. 네, 감사.